월가이드 시작합니다. 미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내가 휴장이었던 어제를 포함해 오늘까지 이틀째 뉴욕 증시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급등이란 말이 맞겠죠? 네, 주시장이 다시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약간씩 조금씩 올라가지만 뭔가 좀 움츠려드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결국 발표됐고 어저께 발표된 것이 PPI, 도매 물가랑 오늘 소매 물가 그리고 소매자 판매가 이제 시리즈들이 세 개가 겹치면서 뭔가 이 시장에서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런 국면이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저께 쉬는 시기에 어저께 나스닥이 먼저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3대 지수가 있습니다.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나스닥이 모두 3대 지수가 모두 같이 사상체 효과를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S&P 500은요. 오늘 사상체 효과가 지난 3월 29일 이후 2달 만이거든요. 거의 약간 2달이 안 됐죠. 거의 2달 만인데 오늘 사상체 효과 올해 들어서 23번째고요. 다우지수는 올해 들어서 18번째고요. 나스닥은 올해 들어서 8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상체 효과 이렇게 가고 그러니 주시장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대부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일단 최고가에 파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뭐 일단 접근이 사상체 효과에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사고 올라갔다 사고 이런 거가 아주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또 왕왕 그런 전략 전술이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것들이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어떤 실적이라는 펀더멘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외부 환경, 수급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시는 차트에 의한 분석, 그리고 테마, 뭐 정책, 뭐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다 보니까 뒷배경이 약합니다. 뒷심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네. 미국 시장은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결론은 사상체 효과에 팔았다가는 속상한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상체 효과가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지 왜냐하면 사상체 효과 1년에 한 번 있고 2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면 한번 팔고 다시 사는 것도 맞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좀 깜짝 놀랄 만한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요. 23번째 S&P 500의 사상체 효과를 갖다고 말씀드렸습니다. S&P 500이라는 것이 현대적인 500개로, 즉 500개로 지수가 형성된 것은 1957년이고요. 실제로 그 전에 S&P 100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00이라는 거 해갖고 역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1926년, 27년입니다. 그럼 1957년부터요.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지금 한 70년이 조금 안 되죠. 60, 한 7, 8년 정도 됐는데요. 사상체 효과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이런 걸 아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불러드리겠는데요. 1199번이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1200번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번만 더 이면 1200번이라는 또 하나의 대기록이 나오고요. 다우지수 내일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잘하면 4만 포인트 갈 텐데요. 1200번이란 거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마만큼 자주 사상체 효과가 있냐면 역설적으로 보면 거래일수로 보면은요. 20일에 한 번씩 사상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상체 효과에 팔기 시작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 주식에서 돈 벌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뉴욕 증시가 오르는 듯 했지만 조금 움츠려들었던 이유가 물가지표를 앞두고 불확실성이었는데 그걸 거치고 또 긍정적으로 거치고 증시가 다시 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열어주세요. 미국의 4월 CPI 3.4, 주가 사상 최고치 돌파. 오늘 하루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두 문단입니다. 자, PPI 생산자 물가, 또 간밤에 CPI 소비자 물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정말 화도를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CPI 발표 때문에 좀 주가가 올라갔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말씀드려요. CPI가 됐건 중요한 거 두 번 내지 세 번이 매달 발표되는 게 있습니다. CPI가 있고요. 쉽게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FOMC가 1년에 7, 8번 열리기 때문에 뭐 한 달에 매번 안 열릴 수 있지만 그게 있겠고요. 또 하나 매달 열리는 것이 고용보고서에 있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 30년의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걱정할 것이 없었다라고 미리 좀 다시 한번 확인드려야겠고요. 이것은 다음 달도 제가 똑같이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오늘 있었던 건 사실 팩트부터 몇 가지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4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드라인 CPI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근원 CPI라고 있습니다. 네. 근원 CPI라는 것은
두 가지를 빼거든요. 먹거리랑 에너지 가격을 뺍니다. 물론 최근에 슈퍼란 게 들어갑니다. 슈퍼란 게 있는데 거기는 두 개를 뺀 데다 하나를 더 빼는 것이 하우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임대와 관련된 그걸 빼는 게 있습니다. 임대 상승률 이걸 빼는 게 있는데 그 세 가지 빼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하는 것은 헤드라인과 근원인데요.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CPI 중에서 전월 대비가 0.3%가 올라갔는데 예상치부터 0.4%였기 때문에 그게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수 중 다 예상치에 부합했는데 하나가 내려간 것이 0.32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근원 CPI가 전년 동기 대비로 3.6%가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2021년 4, 5, 6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췄고 대부분 이번에 눈높이가 더 높아질 걸 걱정 많이 했거든요. 한 70% 정도로 더 높아질 걸 예상했는데 그걸 맞췄다는 것. 그리고 4개 중에 하나는 예상보다 떨어졌고 바로 여기서 보여드리는 근원 CPI가 2021년 4, 5, 6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간 게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의류 가격, 옷값 이런 것이 좀 올라간 것이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의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평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월가 평가 두 군데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런던의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말까지 중앙은행 목표치 정도로 대체로 인플레이션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나름은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겠고요. 결국은 그래서 금리가 언제 내리냐는 것인데요. ECB랑 영란은행은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고 연준은 9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 아메리카에는 지금 자기네가 예상했던 그 수준대로 가고 있다라는 또 다분히 긍정적인 시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페드워치 툴이 되겠는데요. 페드워치 툴은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어저께 안 보셔서 그렇겠지만 어제랑 비슷한데요. 결국은 9월에 금리 첫 번째 한 번 인하하고 그 다음에는 12월에 금리 인하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오늘의 현재는 다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올해 한 번 있을까 말까까지나 이게 한 번이 다수였는데 일단은 그러니까요. 두 번까지 또 회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로 이런 걸 갖고 바로 우리가 연준에서 6월에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당장 이런 한 번의 수치 갖고 예상하기 쉽지 않겠고요. 월가의 대체적인 평가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데이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 보면 결국 여름 휴가 지나가고 9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금융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나는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3대 지수는 모두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그 밖에 10년물 금리도 오늘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금리가 내려다 보니까 미국 달러가 좀 내려갔습니다. 미국 달러가 내려가는 것이 아마 주식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지표, 특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도 미국 달러가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좀 내려가는 타더니 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하루의 모습이 되겠고요. 의외로 또 금리가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 가격 같은 것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참고적으로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달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예상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 흐름이면 이제 팔아야 되나 아까라는 우리의 질문에 국내와 달리 뉴욕 증시는 팔자세가 후회할 수 있을 것이다. 자, S&P는 5월밖에 안 됐는데 올해 벌써 23번째의 사상 최고가입니다. 계속 찍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월가 헤드라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BC입니다. S&P 500 최고 목표치 등장. S&P 500 현재 사상 최고치이고요. 목표 지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월가 최고 목표치가 등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월가에 우리가 집계할 때 보면 주요 그 IB들을 위주합니다. IB라는 건 이제 증권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순수 이제 외부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인용했던 텀리 같은 사람은 이제 독립 리서치라고 펀드 자산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수많은
예르데니 리서치 이런 데도 비슷한 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600이라는 것은 월가의 주요 IB 중에서 최고의 목표치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들이 작년 말만 해도 한 4,800 정도 제시했던 곳인데요. 금년 2월에 5,100까지 올렸었는데요. 오늘 5,600까지 오늘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석 투자 전략가인 브라이언 벨스키라는 또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지난 2월에도 5,100을 올려놨는데 이번에 더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당시 그리고 작년 말은 이 현재의 주가의 상승의 기세를 즉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간과했다. 좀 더 높게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주당 이익이라든가 이 자체를 올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분히 기세를 올린 거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지표를 좀 올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주말에도요. CFRA가 저희도 소개해드렸다시피 5,415포인트를 올려놨는데요. 최근에는 목표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그래봤자 평균은 한 5,20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준 5,300이 넘어 있거든요. S&P이 오늘 또 5,300이라는 또 하나의 허들을 넘어섰는데 여하튼 이 5,300이라는 의미는 전체 시장 평균에 대한 목표치보다 조금 위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도 엄청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무리하시기보다는 꾸준하게 앞으로 내년까지 해서 또 10% 정도 올라가면 뭐 괜찮겠다라는 정도의 좀 겸손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해 나가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안정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급등세가 나타난다 이런 기대보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해 내년까지 이제 10%의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4만 포인트를 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빠르면 오늘 뭐 내일이라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다음 월가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명의 목표 주가 상향, 바로 TSMC인데요. 최근 2주간 애널리스트 14명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종목입니다. 바로 힘은 좀 AI에 대한 수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 AI의 광풍은 뭐 여전히 뭐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또 네. 거의 좀 최고가 근접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잠시 전에 뭐 여러분 뉴스 보셨던 새로운 걸 또 발표한 뭐 구글이라든가요. 그리고 하루 먼저 발표한 그리고 그 오픈 AI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6월 달에 뭔가 보여주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고 있는 애플도 마찬가지. 그리고 결국 모든 인공지능 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뭐 테슬라 되고 뭐 어떤 간에 인공지능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 따르면, 구글이 어저께 발표한 것 따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더라도 검색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빙을 하거나 구글 하거나 뭐 네이버도 다 마찬가지겠죠.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대화용으로 이제 질문하고 수많은 것들을 알아서 처리해주고 심지어는 뭐 뉴스 다 보셨겠지만 말로도 다 통하고. 핸드폰으로 여러분 말로 하고 그래서 오픈 AI가 뭐 애플에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 나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모든 결론은 뭐겠습니까? 구글도 어저께 엔비디아 칩을 얘기를 하는 거 저도 잠깐 들었는데요. 결국은 뭔가 써야 되는 거죠. 갑자기 소프트웨어만 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에 완벽한 그 고성능 하드웨어가 장착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 하드웨어 장착의 핵심은 누가 갖고 있냐? 세상에서 딱 한 곳이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곳은 앞으로 하겠다. 지금 만들어놨는데 아직은 점유율이 없고 ARM도 이제 내년부터 만들겠다. 다 등등등등 하지만 그 핵심은 누가 갖고 있냐? 엔비디아가 갖고 있고 엔비디아가 주문을 주는 것이 어디냐? 뭐 SK 하이닉스도 다 있지만 결국은 TSM 가장 큰 데가 지금 갖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실적 발표부터 지난주에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결국 TSM이 지금 사상치 효과를 오늘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리서치 기관 증권사가 14군데나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이틀 연속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고요. 그에 따른 평가는 뭐 여기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이 TSMC의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고요. 네. 주당 이익 전망치도 그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주목하는 것이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까지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TSM이 지금 독일이다, 미국이다 계속 신규 공장 그리고 일본까지 공장을 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형이 커지니까 이익 규모가 커지는 게 본격적으로 2026년까지 급속하게 올라가는 제일 위에 초록색 밝은 녹색 부분인데 그게 급속히 올려놨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시장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에 또 최정상에 있는 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잖아요. 딱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이제 22일 날 발표할 텐데요.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가 갑자기 여기서 나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데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가의 시기에서 깻잎 한 장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살펴봤고요. 자, 이제 22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사상 최고치 흐름은 3월 25일에 기록한 $950 수준인데 이제 간밤에 4% 이제 급등을 하면서 거의 이제 근접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의 AI에 대한 기대감 더 증폭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AMD의 주가도 3%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어떨까요?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봄 판매 시즌 지연, 홈디포 실적이 나왔는데요. 부진한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소비 둔화 쪽이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홈디포라는 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디포란 그런 매장 자체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홈디포라는 것은 쉽게 해서 모든 그 집안에서 파는 걸 모두 다 파는데 일반적인 소비 품목이 또 있지만 집에서 무슨 물건이 고장 났다, 무슨 쉽게 해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 뭐 문이 갑자기 휘어졌다, 뭐 아니면 심지어 나무에 벌레가 생겼다, 이런 거를 모든 것을 다 팔고 거기서 파는 데 필요한 장비도 팔고 집에 뭐 유리를 고쳐야 된다, 집안 공사를 해야 된다, 다 홈디포를 가야 되는 겁니다. 홈디포나 로스를 가야 되는데 이게 다 간다는 거는 또 우리가 물건은 뭐 $500, 뭐 $1000 살 수 있지만 $10,000, $20,000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대출을 일으키거든요. 쉽게 해서 카드 할부를 한다고 그냥 아주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이제 무이자 3개월 이렇게 가는데 미국은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커지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자 비용이 워낙 상대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홈디포가 실적이 최근 들어서 큰 재미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동일 매장 매출이 지금 마이너스를 지금 4분 연속으로 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것이 핵심 키워드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재미없는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늘 똑같습니다. 한국은 낙폭과대 매수 접근하고 그 급등에 주가 상승할 때 숨고르기 팔고 사자 하는데 미국은 그러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올라가는 쪽에 붙으셔야 된다. 올라가는 이유가 우리나라 달리 아주 명확하게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디포와 더불어서 이제 시스코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 5%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네, 시스코는 시장이 또 급등하다 약간 지금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어드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시스코도 실적은 예상보다 좀 좋게 발표했는데 지난 분기에는 약간 썰렁했거든요. 이번에 실적이 약간 시장보다 좋게 얘기하면서 예상보다 좋게 하면서 주가는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정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이드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